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서울의 심장부, 아마 을지로 어딘가를 걷고 계시겠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맞춰서 이 아주 흥미로운 동네, 특히 세운상가 주변의 속살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막 어지럽게 뒤섞여서 독특한 매력을 뿜어내는 곳인데요. 여러분의 을지로 탐방을 위한 특별한 안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을지로는 한국 현대사의 적동기를 정말 온몸으로 겪어낸 곳이죠. 한때는 그 제조업의 중심지였고 이제는 힙지로라고 하잖아요. 힙스터들의 을지로. 네, 그런 별명으로 불리면서 새로운 문화가 막 움트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는 단순히 유명 장소를 쭉 나열하는 거 말고 이 지역에 켜켜이 쌓인 어떤 시간의 흔적,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을지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정말 타임캡슐 여는 기분일 수도 있겠네요. 낡은 공구상 옆에 막 세련된 카페가 있고 수십 년 된 노포랑 요즘 유행하는 바가 같이 있고요. 이런 부조화 속에서 진짜 을지로의 매력을 발견하는 여정 같이 떠나볼까요? 우선 탐방의 시작점으로 가장 상징적인 곳, 세운상가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네, 바로 그 세운상가입니다. 1968년에 세워졌다고 하죠.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 그 당시엔 정말 최첨단 건물이었고 전자제품 사려는 사람들로 엄청 북적였던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였어요. 혹시 드라마 빈센조 보셨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독특한 구조가 좀 눈에 익으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운상가는 그냥 건물이 아니고요. 한국 산업화 시대의 어떤 영광, 또 좌절, 이걸 다 담고 있는 역사적인 상징물이죠. 70년대까지가 전성기였고 80년대 이후로는 강남 개발이 막 본격화되고 또 용산에 큰 전자상가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죠. 한동안 좀 잊혀졌던 곳인데 최근에 다시 세운이라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 그걸 통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다시 세운 프로젝트요? 이름부터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 그 건물을 보행데크로 연결해서요.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큰 보행축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또 낡은 공간을 정비해서 청년 창업가나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예를 들면 세운 메이커스 큐브 같은 곳도 마련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네, 어떤 건데요? 바로 건물 아래 땅속에서요. 조선시대의 관청터랑 유물들이 발굴된 거예요. 와, 건물 밑에요? 네, 말 그대로 한 장소에 여러 시대의 역사가 그냥 겹겹이 쌓여 있는 거죠. 와, 건물 밑에 조선시대 유적이라니 진짜 놀라운데요. 그럼 지금 세운상가에 가면 그런 역사의 흔적하고 새로운 변화를 같이 느낄 수 있겠네요. 그 공중 보행교 따라서 쭉 걸으면서 아래 청계천 내려다보는 것도 좋겠고요. 네, 가능합니다. 여전히 그 오래된 전자부품 가게나 조명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세련된 카페나 공방들이 들어서 있죠. 하지만 이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특히 이곳에서 오랫동안 전자제품 수리나 부품 제작 같은 거, 그런 기술 분야에 종사해 오신 장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그분들은 여기가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숙련된 기술이랑 노하우가 딱 집약된 산업 생태계로서 다소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자신들의 그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바랐던 거고요. 아하. 근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주로 보행로나 편의시설 개선, 아니면 외부 방문객 유치, 새로운 문화 콘텐츠 생산,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의 그 산업 기반이 오히려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여기에 또 임대료 상승 문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네네. 네, 기존 상인이나 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 그런 걱정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세운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객 눈에는 되게 흥미로운 변화로 보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복잡한 현실이 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와, 단순히 그냥 멋지게 변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였네요. 깊은 이야기가 있었군요. 세운상가의 이런 복잡한 변화가 주변 골목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한데요. 이제 그 골목들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그 골목들이야말로 을지로의 진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운상가 나와서 을지로 3가와 4가역 사이를 쭉 걷다 보면요. 우선 되게 화려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조명기구들, 그게 질비한 조명거리를 만나게 돼요. 밤에 불 켜지면 또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죠.
아, 조명거리 사진 찍기 좋겠네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지금도 인쇄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막 둔탁하게 울려 퍼지는 인쇄 골목이 나와요. 그 종이랑 잉크 냄새 섞인 공기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 보면 진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마저 들죠. 인쇄골목이라니? 와, 요즘은 정말 보기 드문 풍경이겠어요. 근처에 방산시장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방산시장은 포장재나 제과제빵 재료 아니면 캔들이나 디퓨저 만들기 재료 이런 거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에요. DIY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게 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런 좀 전문화된 골목들이 생긴 데에는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이 근처에 관공서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종이를 다루는 가게들, 지물 가게들이 모여들었고 해방이랑 한국전쟁 거치면서 도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금속, 공구, 인쇄, 기계부품 이런 도심 제종업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수백 년 전부터 이어진 상업, 그리고 또 근대 산업의 역사가 골목마다 그냥 배어 있다는 거군요. 근데 이런 오래된 골목들이 어떻게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힙한 장소가 된 걸까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바로 을지로만의 아주 독특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수십 년 된 낡은 공장이나 상점들 사이에 마치 숨바꼭질하듯이 간판도 거의 눈에 안 띄는 세련된 카페나 바들이 비집고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들어낸 거죠. 아, 이런 오래되고 거친, 뭐랄까 낡어 그대로의 분위기랑 그 안에 숨겨진 세련됨의 부조화. 이게 젊은 예술가들이나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간 겁니다. 보물찾기 하는 느낌도 들겠어요. 맞아요. 숨겨진 공간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실제로 일부 예술가들은 이런 을지로의 독특한 가치를 좀 지키려고 무분별한 재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도 있었어요. 와, 정말 페인트 가게 바로 옆에 근사한 와인바가 있는 시기니까요. 걷다 보면 이런 곳에 이런 가게가 있었어? 하고 놀라는 순간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낮 시간 동안 을지로에서 즐길 만한 곳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특히 개성 있는 카페들이 진짜 많다고 하던데요. 네, 을지로에는 저마다 이야기랑 분위기를 가진 카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군데는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 한약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름처럼 분위기가 아주 독특해요. 커피 한약방이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내부가 오래된 자개장이나 고가구, 빈티지 소품들로 꾸며져 있어서요. 진짜 시간여행 온 듯한 느낌을 줘요. 실제로 이 다리가 조선시대의 가난한 백성들 치료하던 의료기관, 해민서가 있던 터래요. 와, 해민서터요? 네, 그런 역사적인 배경 위에 향긋한 커피향이 더해진 거죠. 핸드드립 커피가 유명하고요. 바로 마주보고 있는 해민당에서는 맛있는 서양식 디저트를 같이 즐길 수 있어요. 옛것하고 새것의 조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곳이죠. 와, 해민서터에 있는 카페라니.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겠네요. 그럼 또 다른 추천 장소는요? 세운상가 근처에도 유명한 곳 있다면서요? 아마 호랑이 카페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아, 네네. 이곳은 호랑이 라떼라는 시그니처 메뉴로 아주 유명해졌죠. 진하고 고소한 풍미가 특징인데 강렬한 파란색 배경에 노란 호랑이 얼굴 그려진 컵홀더 있잖아요. 네, 본 것 같아요. 그게 이곳의 상징처럼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 컵홀더 사진 찍으려고 오시기도 하고요. 공간은 작은데 레트로 감성이 아주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호랑이 라떼. 이거 꼭 마셔봐야겠네요. 혹시 커피 맛 자체로 유명한 곳도 있나요? 그럼요. 챔프 커피 제3작업실 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여기도 세운상가 근처에 있는데 좋은 원두 써서 맛있는 커피로 정평이 나 있어요. 특히 커피랑 같이 먹기 좋은 수제 쿠키도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커피 좋아하시면 들러볼만 합니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그런데 이런 요즘 트렌디한 카페들 말고요. 정말 옛날 분위기 그대로 간직한 곳도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그런 곳을 찾으신다면 을지다방을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을지다방이요? 네, 여긴 1985년에 문을 연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은 정말 80년대 다방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에요. 나무 칸막이,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그림까지. 진짜 영화 세트장 같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공간이죠. 와, 이곳의 명물은 단연 쌍화차인데요. 뜨거운 찻잔에 날달걀 노른자를 톡 깨뜨려 넣어주는 게 특징이에요. 네. 쌍화차의 노른자요.
네,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는데 그 쌉쌀하면서도 달콤 쌉쌀한 맛이랑 노른자의 고소함이 어우러져서 꽤 매력적이에요. 원교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전통차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아이돌 그룹 BTS가 여기서 화보를 찍어서 해외 팬들한테도 좀 알려졌죠. 이야, 쌍화차의 노른자라니. 이건 진짜 상상 이상의 경험이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시대의 분위기를 가진 카페들이 같이 있는 게 을지로의 또 다른 매력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혹시 지하철로 이동하신다면 그 지상의 복잡함을 피해서 서울 아랫길이라고 불리는 을지도 지하보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아요. 시청역부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 이어지는 국내에서 가장 긴 지하보도인데요. 이게 그냥 통로가 아니라 곳곳에 흥미로운 볼거리가 숨어 있어요. 아, 지하에도요? 네, 예를 들면 시청역하고 을지로 일가역 사이에는 걸을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는 피아노 계단이 있고요. 또 을지로 3가역 근처 지하에는 메이드 인 을지로처럼 이 지역 장인들 작품 전시하는 공간이나 디지털 미디어 아트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도 만들어져 있어요. 걷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죠. 지하 공간까지 이렇게 활용하는군요. 정말 구석구석 볼거리가 많네요. 자, 이제 슬슬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요. 낮에 이런 분위기하고는 완전 다르게 밤이 되면 을지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들었어요. 특히 맛있는 음식하고 활기찬 분위기. 이걸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밤의 을지로는 또 다른 에너지가 넘쳐요. 특히 을지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맛집, 그 노포라고 하죠. 네, 노포. 네, 오랜 세월 명맥을 이어온 가게들, 그런 노포가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중에서도 평양냉면은 을지로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로 꼽혀요. 평양냉면이요? 아, 여름에 먹으면 진짜 시원하겠네요. 그렇죠. 37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을지면옥. 비록 최근에 재개발 문제로 이전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징적인 곳이고요. 아니면 닭고기 육수 베이스가 독특한 평내옥 같은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처음 평양냉면 드시면 좀 밍밍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좀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은은하면서도 깊은 육수 맛하고 메밀면의 조화에 익숙해지면 자꾸 생각나는 중독성 강한 음식이라고들 하죠. 아, 그 슴슴한 맛의 매력이군요. 평양냉면 말고 다른 오래된 맛집들도 있을까요? 그럼요. 50년 넘게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으로 사랑받아온 문화옥도 빼놓을 수 없고요. 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골집으로 알려진 양대창구이 전문점 양미옥, 역시 을지로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노포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을 넘어서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변화를 그냥 묵묵히 지켜본 역사의 증인이기도 한 거죠. 역사가 담긴 맛이라니 더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람들이 막 길거리로 나와서 맥주 마시는 유명한 골목도 있다면서요? 아, 네. 바로 을지로 노가리 골목 말씀이시군요. 네네. 을지로 3가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데 여기가 정말 밤의 을지로를 상징하는 풍경 중 하나예요. 저녁 시간 딱 되면 골목 양옆 가게들에서 일제히 야외에 플라스틱 테이블이랑 의자를 쫙 내놓거든요. 순식간에 골목 전체가 거대한 야외 호프 광장으로 변신해요. 우와. 퇴근길 직장인들이랑 젊은이들이 막 뒤섞여서 시원한 생맥주잔 부딪히면서 이야기꽃을 피우죠. 상상만 해도 진짜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져요. 주로는 어떤 안주를 먹어요? 이름처럼 노가리가 대표 안주입니다. 말린 명태새끼를 연탄불이나 가스불에 구워주는데 가격이 정말 싸요. 1,000원, 2,000원 정도. 네, 1,000원, 2,000원이요? 네. 여기에 바삭하게 튀긴 마늘치킨, 특히 만선호프라는 곳이 이걸로 유명해요. 아니면 새콤달콤하게 무친 골뱅이 무침 같은 거 곁들여 먹고요. 맥주는 주로 카스나 테라 같은 한국 라거 맥주죠. 저렴한 안주에 시원한 맥주, 그리고 이 개방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노가리 골목. 와, 진짜 매력적인데요. 이런 문화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유래를 좀 살펴보면요. 과거 이 지역 인쇄소나 공구상가 같은 데서 고된 노동을 마친 노동자들이 하루 피로를 풀려고 값싸고 푸짐한 노가리를 안주 삼아서 맥주 한 잔 기울이던 거. 거기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문화였던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복고적인 감성을 자극하고 또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찾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새롭고 힙한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낮에 그 산업적인 풍경하고 밤의 유흥적인 분위기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면서 을지로의 다층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낮과 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네요. 신기하다. 그런데 밤의 을지로에는 이런 노포나 노가리 골목 말고도 뭔가 숨겨진 힙한 공간들이 더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찾기 어려운 바들이 그렇게 많다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힙지로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죠. 일부러 간판을 아주 작게 만들거나 심지어 간판 없이 영업하는 것도 많아요. 입구조차 평범한 문이 아니라서 마치 비밀아지트 찾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런 발견의 재미가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찾기 어려운 만큼 더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몇 군데 예를 들어보자면 59계단 와인바는 이름 그대로 계단을 꽤 많이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헉! 59계단이요? 네. 하지만 좀 힘들게 올라간 보람이 있게 그 루프탑에서 내려다보는 을지로 야경이 아주 멋지다고 해요. 분위기가 좋아서 촬영 장소로도 종종 이용된다고 하고요. 또 더렌치 브루잉 같은 곳은 입구가 마치 오래된 냉장고 문이나 자판기처럼 생겨서요. 네. 냉장고 문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맞나? 하고 망설이게 만들죠. 안으로 들어가면 개성 있는 수제 맥주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와, 냉장고 문이 입구라니 진짜 기발한데요. 또 독특한 컨셉의 바가 있나요? 머리 조심, Mind Your Head라는 바는 이름이 모든 걸 말해줘요. 입구에 작은 주황색 삼각불, 라바콘 같은 게 놓여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정말 머리를 조심해야 해요. 아, 그래서 머리 조심. 재밌네요. 네, 오래된 공장을 개조한 듯한 그런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곳이고요. 조금 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원하시면 수키바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1920년대 미국 금주법 시대에 숨겨진 술집, 스피크이지 컨셉트로 꾸며져 있어서요.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칵테일이나 위스키 즐기기에 좋죠. 와, 컨셉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혹시 낮과 밤의 모습이 다른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디엣지가 그런 곳이에요. 낮에는 커피 팔고 LP 음반 들을 수 있는 공간인데 밤이 되면 칵테일이랑 멋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바로 변신합니다. 주말에는 DJ들이 직접 플레이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화려한 네온 사인 간판들이 막 질비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을지로 브루잉은 감각적인 로고 디자인이랑 인테리어로 유명한 수제 맥주 펍이에요. 여기도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죠. 듣고 보니까 이런 숨겨진 공간들이야말로 을지로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 외관하고는 완전 달리 문을 딱 열고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펼쳐지는 그 반전 매력. 그게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이 오히려 이건 나만라는 장소 같은 희소성을 주면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거고요. 직접 발품 팔아서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되는 셈입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을지로 탐방 여러분 어떠셨나요? 세운상가라는 역사적인 공간에서 시작해서 좁은 골목길 따라 걷고 개성 넘치는 카페와 오래된 맛집, 그리고 밤의 활기, 숨겨진 밭까지. 을지로는 정말 서울의 그 어떤 동네하고도 다른 자기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간직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을지로는 과거의 산업유산하고 현재의 문화 트렌드가 때로는 막 충돌하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뒤섞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뭐랄까 살아있는 도시의 실험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에게 그냥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까요? 오래된 것의 가치와 새로운 것의 가능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그런 고민들이요. 오늘 을지로를 걸으시면서 마주친 풍경이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혹은 여행했던 다른 도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도 분명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서 만들어내는 흥미로운 장면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이 도시의 어떤 기억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가슴에 품고 을지로에서의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